안녕하세요. 병의원 세금 5분 강의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하실 때 내가 직접 그 건물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를 하게 될 경우에 좀 의사 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을 임차할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되죠. 갑자기 막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요. 아니면은 보증금을 높여달라고 해요. 월세는 그대로 둘 거면은 보증금을 올리던지, 아니면 보증금을 그대로 두려면은 월세를 올리던지, 이렇게 요구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실 건데요. 만약에 보증금을 높여달라고 하면은 당장의 목돈이 이제 어디서 나오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겠죠. 대출을 받았을 때 금융기관에 내가 부담하게 되는 그 이자 비용을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비용 처리함으로써 내가 얼만큼 절세를 할 수 있느냐, 또는 내가 그 임대인한테 지불하는 그 월세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절세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 이자 비용과 절세 금액, 월세와 절세 금액에 대해서 좀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하셔서 현금 흐름이 좀 더 좋은 게 나오면 이제 뭐 의사 결정이 딱 서시겠죠. 내가 보증금을 높일지 월세를 높일지. 그리고 부모님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이 부모님 건물이니까 내가 공짜로 임대료 엄마 아빠한테 안 주고 그냥 내가 병원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세대로 부모님 건물에서 이제 이렇게 개원할 경우에 임차료는 시세대로 지불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시세보다 좀 낮거나 높게 지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엄마랑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부모님과는 이제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제 시세만큼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게 되고, 뭐 증여세 과세 문제도 좀 있게 돼서 시세대로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부모님한테 임대료를 지불하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건물 시가의 50%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시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없다면 이 아래 계산 산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시면 되시고요. 샵인샵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병원 안에서 이렇게 피부관리 샵을 낸다든지, 아니면 병원 안에서 커피를 판다든지, 아니면 병원 안에서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피부관리식, 커피숍, 건강식품 판매점은 다 일반 과세자예요. 병원처럼 면세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병원 내에서 내가 따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건물주, 내가 병원이 이 피부관리샵 원장한테 전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대를 하게 되면 건물주의 전대 동의가 있어야 이 피부관리실이 또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 원장님이 이 피부관리실이랑 커피숍에 전대를 줌으로써 전대료가 발생하겠죠. 전대료 수입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의 병원 매출은 면세고 전대료 매출은 과세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 사업자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던지, 전대업으로, 아니면 내가 병원에 전대업을 추가로 해서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겸업으로 이제 되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좀 하시던지, 이렇게 좀 새로 사업자 정정이 이제 좀 전대업 추가로 인해서 이러한 변경 사항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 직접 원장님께서 전대 동의를 구해서 전대를 해주시는 방법은 좀 세금 계산하기가 좀 많이 복잡해지고 본인도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깔끔한 방법은 이 건물주와 이 피부관리실, 커피숍, 건강식품 판매점을 운영하실 분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해서 알아서 그냥 여기 건물주님은 임대 매출 계속 올리시고, 이분들은 알아서 이제 사업자 등록 내셔서 사업을 하시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이상 병원 임차 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